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얘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대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려고 뭐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농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이란 것은 한 가지라도 참 많은데 농땅 대지를 구입하려고 내가 집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집을 지려고 하는 목적이라면은 꼭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만 골라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지를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진입로가 그러니까 내가 집 터까지 원활하게 그러니까 진입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또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진입로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맹지냐 아니냐. 맹지일 경우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전혀 시골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땅을 대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부동산에도 이거 뭐 맹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건축도 할 수 있고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단서 조항에 달리지 않은 이상은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맹지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에 맹지라면은 맹지 값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대지 값을 주고 그러니까 농지 값을 주고 사면 안 돼요. 맹지하고 대지하고 일반 농지하고 가격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농지는 거기에 한 40% 정도,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맹지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똑같은 땅이라도 땅값이 왜 길 하나 차이, 이 선 하나 차이에서 여기는 몇십만 원 차이가 나고 여기 몇십만 원 비싸고 싸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땅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땅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비싸고 싸고 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하수도.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가 유입로가, 그러니까 유입이 되는 곳인지 아니면 개인 배출하는 곳인지. 그러면 상수도가 없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파야 되겠죠? 소공 파야 될 수도 있고, 중공 파야 될 수도 있고, 대공 파야 될 수도 있고. 소공인 경우에는 지금 지하수 업자들이 안 팔려고 그래요. 대공파나 소공파나 힘은 똑같이 들고 시간도 똑같이 드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공파면 보통 한 250에서 뭐 300만 원 사이 싸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지하수 소공이면은 사람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건수.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나오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나오는 땅. 이런 지하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0만 원 갑니다. 700만 원 정도 보통 가는 가격이 그렇고 그거는 깊이가 보통 한 50에서 70m 정도 들어가고 근데 사람들이 그 하수도, 상하수도, 이게 지하수 파시는 분들이 몇 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몇 톤이라는 개념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양인지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양인지 이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톤 나옵니다. 그게 하루에 몇 톤인지 아니면 한 시간에 몇 톤 나오는 건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공이라는 게 있는데 대공원은 깊이가 100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치수가 120mm예요. 그래서 모다가 2개가 들어갑니다. 심정 모다하고 밀어내는 모다 2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비싸요. 보통
700만 원에서 많게 발리는 800만 원, 900만 원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또 첨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 안 나오는 지역은 비싸게 달라고 해요. 물 안 나오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은 저희는 양평이라서 물이 대부분 다 잘 나오는데 이제 쭉 내려가보면 홍천 쪽으로 해요. 서홍천 뭐 이쪽으로 가보면은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파보면은 대공을 파더라도 이게 헛방이라 그러죠. 이게 뚫었는데 안 나와요. 물이 먼지만 많이 나오고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홍천이 보면은 계곡이 많고 물이 많아서 겉에 물은 많습니다. 속에 물이 없는 것이지. 양평에는 물이 좀 많은 곳이에요. 소공을 파도 우리가 소공을 파서 지금 음용수로는 안 먹고 있지만 물은 100% 다 사 먹고 있어요. 하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우리 공장이 이렇게 큰데 이 직원들 다 먹고 쓰고 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빗물이죠. 우수로가 확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준공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수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남의 땅을 거쳐가든가 남의 그 우수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동일 아래지면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수로 확보 제일 중요하죠. 우수로 확보 했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이제 조망권이 있고 일조권이 있어요. 이제 조망권이라는 것은 내가 안방이든 2층이든 거실이든 봤을 적에 가장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게 조망권이에요. 일조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누군가 내 앞에서 건물을 그보다 높게 져가지고 햇빛을 가린다. 그러면은 일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조권이라는 것은 남이 막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조권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대시 전원주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처럼 다닥다닥 붙여지는 게 아니라 뜨문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거의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몰라서 일조권을 본인이 침해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전원 생활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도시 생활을 완전히 접을 수 있고 도시 생활과 겸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겸해서 한다는 것은 소득원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원 생활을 완전히 귀농 귀촌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농 귀촌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 사업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적게든 많게든 있어야지만이 여기서도 생활비라는 건 들어갑니다. 양평에서도, 그러니까 양평이 아니라 시골에 어딜 가서라도 생활비는 적게라도 들어갑니다. 그 생활비를 누가 죽을 때까지 대줄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게 많든가. 그러니까 소득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농사? 저는 농사를 지려고 귀농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농사를 지려고 귀촌을 했다, 귀농을 했다? 저는 농사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게 시설재배나 특수작물이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먹고 나이 좀 들고 그다음에 시설재배할 돈도 없고 또 무슨 정부 돈을 갖고 대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아갖고 뭘 한다? 100%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보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원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생활비가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오면은 3분의 1,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면은 충분히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잔병 치레하고 몸이 안 좋던 것도 여기 와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제가 사실 그랬으니까. 근데 솔직히 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입니다. 큰 결심이고
또 그런 결심을 한 이상 여기 와서 성공을 해야 돼요. 전원생활을 하려면은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성공을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적응을 못 해갖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 그럼 도시에서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간도 변했고 이웃도 변해 있고 그다음에 내 직장도 이미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전원해서 정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농귀촌을 많이들 지금 하시는 추세예요.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귀농귀촌을 하는 추세이긴 한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또 여러 군데 귀농귀촌 하는데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귀농귀촌을 했을 적에 내가 진짜 이 전원에 와서 잘 적응해서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소득 사업도 완전히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귀농귀촌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이제 내 대지 구입, 땅 집 질 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 소득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필요한 땅이 있겠죠. 임대를 하든 사든 그런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나이에 맞는 내 여건에 맞는 그게 무엇인지 그걸 찾으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접근성과 지임로와 맹지 유무,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우수로, 조망권, 일조권 이런 거를 상세히 따져보신 다음에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하는 거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대지 구입, 쉽게 말해서 대지나 농지 구입 시 유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얘기한 거는 대지지만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도 예를 들어서 남의 논을 거쳐 논두렁을 거쳐 가지고 농작물을 하거나 수확물을 거둘 적에 경운기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맹지입니다. 논밭 맹지는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두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두렁 밭두렁이라 그러죠. 논두렁 밭두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맹지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못 들어가는 땅을 맹지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맹지값을 줘야지. 맹지는 맹지값. 그 다음에 전답은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답값, 논이나 밭값을 주는 거고 대지일 경우에는 대지값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전용은 안 해도 되니까 또 토목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비싼 겁니다. 대지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전에 무엇이 됐든 그게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뭐 맹지가 됐든 일단 대지가 대자로 딱 찍혀 있는 그 순간에 그거는 그냥 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대지 값이에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여기 와서 뭐 시골에 뭐 빈집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빈집도 많고 빈농어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집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다. 그럼 거기 인테리어 비어 들이지 말고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근데 50년이 안 됐다. 근데 내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새로 수리해서 쓰는 게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성신건업에서 왜 이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 이제 누가 이런 선전에 그런 말이 있다고 뭐 순간의 선택을 10년을 자고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귀농귀촌을 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10년이 아니에요. 평생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중하고 더 신중하고, 그래가 내가 자본력이 얼마나 되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고려해 보신 다음에 귀농귀촌,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알아보시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대해서 또 농지에 대해서 귀농귀촌 할 때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으나마 대지와 농지,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 맹지 탈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맹지 탈출은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십시오, 그 여건을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답을 못 드려요. 그렇게 포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요 간단하게 지금 대지와 농지 구입 시, 그 다음에 전원주택, 전원생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농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